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902년 6월 어느 날 왕자는 영어를 잘하는 3명의 수행원과 인천 주재 영국 영사 곡배를 데리고 2달 전에 조선을 출발했다. 영국 기자가 말하는 낭자는 이제가 구형 특명대사이다. 왕자는 일본인처럼 키가 작고 피부색은 황색이고 상냥하고 면도를 깔끔히 했다. 도착 1시간 후 왕자 수행원 중 2사람이 영국 기자를 맞아 인터뷰에 응했다. 수행원은 유경공원 출신인 번역가장 고희경과 법어학교 출신인 김조연이다. 서양 예복을 갖추어 입고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호텔에 머물면서 매일 영국인이 영국인을 접대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방문객을 접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번 여행은 처음으로 본국을 떠난 해외 나들이다. 당신은 어디서 영어를 배웠나요? 기자가 작달만한 키에 활기에 찬 신사에게 물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을 배워 외국어를 알고 있습니다. 신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면 왕자도 외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기자가 놀라운 반, 흥미 반으로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왜 왕자님이 외국어를 알아야 합니까? 왕자님은 조선어밖에 모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신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작달만한 신사는 어쩌면 교양미를 자랑하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이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보다도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앞에 인터뷰 기사는 고희경이 유창하게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희경도 밝혔듯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조선에는 외국어의 자체 재생산 구조가 확립되어 있었다. 위 인터뷰는 김영철의 영어 조선을 깨우다에 나오는 내용이다. 기자 출신인 저자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어를 들여왔으며 맨 처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영어를 어떻게 배웠을까?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무엇으로 배웠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던 중 옛날 신문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고 재미있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 출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근데 한국 영어 교육사를 다루는 책 중에 가장 내용이 충실하다. 이 책의 저자가 그랬듯이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오는 고희경의 발언, 우리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을 배워 외국어를 알고 있습니다가 가장 눈길을 끈다. 당시 동아시아를 보면 이런 고희경식의 발언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많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독본이나 문법 교과서는커녕 사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조선인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단순한 개인의 자신감이 아니라 회화 능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발언으로 조선 언어 문화의 특이점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회화를 낮춰서가 아니라 소리를 문자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어는 번역관의 기술이지 지식인의 교양이 아니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일본인들 역시 소리와 문자 간 매핑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문문 분석 훈련보다는 문형 문어 리듬을 중시했고 외국어는 번역 독해 중심의 교육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다. 이처럼 두 나라는 문자 구조 때문에 회화 중심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고희경의 발언이 가능했던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소리를 자르고 자른 소리를 재조합하고 미세한 음운 차이조차 인식 가능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언어 훈련이 유아기 때부터 일상화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구어 처리에 최적화된 인지 환경을 갖고 있다면 이는 외국어 발음, 억양, 리듬 습득에 유리한 언어 사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답은 이처럼 구어 처리에 뛰어난 언문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